예, 안녕하세요. 예, 오지랖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지역사회 경찰활동 그 부분을 영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여러분들의 헷갈리는 부분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제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요걸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첫 번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두 번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그리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등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주민 참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보면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도 참여하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지향적 보면 여기도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경찰과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이웃지향적도 여기도 보면 지역에 관해서 여기 경찰과 협력을 해라,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협력의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전략지향적부터 문제지향, 이웃지향까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예방입니다. 전통 경찰은 범죄 진압 위주였다면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 얘들은 예방 위주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한마디로 전략지향도 예방, 문제지향, 이웃지향도 예방이 다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주도하는 그 집단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요, 경찰의 역할은 경찰은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보조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차이를 아시겠죠? 주도는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다. 주민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를 하죠. 근데 이때 참여는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1번의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란 범죄 요소나 사회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은 자원을 재분배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A 지역이 있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이 A 지역에 순찰을 10번 한다고 봅시다. 순찰을. 그리고 B 지역도 순찰을 10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경찰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범죄가 10건이 발생하고요, 범죄가 15건이 발생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과거 경찰은 무조건 그냥 10건, 15건 상관없이 순찰을 10번씩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금 경찰은 이제 여기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여기 10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5번만 순찰하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전략을. 그리고 여기는 10번이 아니라 15번 순찰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똑같이 순찰을 10번씩 했다면 범죄 발생률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경찰이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번에 전략지향적 경찰 활동이란 범죄 요소나 사회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범죄 예방이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똑같이 배분했다면 지금은 여기랑 여기를 재분배해서 여기 10번, 여기 5번, 여기 15번 재분배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뭘 한다고요? 주도적으로 전략을 다시 짜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찰에 대비해서 전략을 새롭게 다시 짠다. 그래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전략적으로 경찰 인력과 자원을 배치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범죄나 무질서의 예방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이 전략정적 경찰활동의 개념이 뭡니까? 경찰이 전통적인 경찰 자원들을 재분배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여기서 지금 시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민들은 여기선 참여 안 합니다. 전략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은 뭘 하냐? 자, 일단 전략적 경찰활동의 목적, 범죄 통제, 예방이죠.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민들, 전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참여가 경찰 임무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조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보조적인 협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찰이 시민들한테 얘기해요. A지역은 지금 범죄가 10건이고요. B지역은 범죄가 1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B지역에 순찰을 좀 많이 하고요. A지역은 5번만 순찰하겠습니다. 라고 경찰이 다 주도를 합니다. 시민들은 네 라고 수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조적 협력입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 협력을 안 하면 경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5번만 순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발하면 10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15번 순찰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전략을 주도적으로 만들면 시민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 보조적 협력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보 정도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A지역에서 범죄가 10건이 아니라 12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자, 전략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전략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민들의 뭐가 중요합니까?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시민들의 참여는 보조적인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도를 하고 시민들이 보조적으로 참여하라는 게 전략적 경찰활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찰이 주도를 다 하고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고 시민들은 거기에 보조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요. 요 발견하고 나서 요 해결 있죠. 요 해결을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경찰과 시민이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 발견은 경찰이 다 하는 거예요. 발견은. 예를 들어서요. 이 동네 마약이 심각하다. 이렇게 경찰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 발견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에 있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죠. 아까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 주도하고 시민들은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경찰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하면 요 해결에 있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얘는 주도적으로 경찰이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에 있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해결에 있어서는. 그래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경찰의 역할을 단순한 범죄의 진압 역할보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골든슈타인이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다 그 내용입니다. 1번, 상하 수직적인 명령체계였던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문제점에 대안으로 등장해서 우리가 전통경찰은 수직관계죠. 전통경찰은 일선 경찰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직관계였다면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려면 일선 경찰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문제를 발견하겠죠. 그리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면 경찰한테 많은 권한이 있어야 협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선 경찰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요.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분석 자료도 제시를 해서 제공하면서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 분석 자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자료가 많아야 문제 발견과 해결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두 번째, 역시 뭘 강조합니까? 예방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경찰이 능동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이다. 역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찰과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시 여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 그러니까 문제 발견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발견은 경찰이 하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제 발견을 누가 한다? 경찰이 한다. 해결은 어떻게 한다? 함께 나간다. 그래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등한 거죠. 여기서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좀 반복적인 문제들이에요. 일회적인 문제는 원인까지 찾을 필요가 없죠.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니까. 반복적인 문제라면 해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반복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 동네에서 마약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지향하고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략지향은 경찰이 주도하고 시민은 보조자가 된다. 그다음에 문제지향은 경찰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하는데 해결은 동등하게 해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지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지향에서 하나 더 꼼꼼히 봐야 될 거는 역시 사람 모델이죠. 사람 모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좁은 대평이죠. 좁은 대평. 요 네 가지가 사람 모델입니다. 조사라는 거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사 단계라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찾으면 원인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 발견은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죠.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해결한다는 건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는 거죠. 요거를 경찰과 시민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경찰과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한 단계는 분석 단계부터입니다. 이제 뭐 원인, 그다음에 효과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분석 단계, 문제 발견, 경찰이 하면 아까 우리 주도적으로 경찰이 문제를 발견하면 그러면 해결을 함께 나간다. 그러니까 문제를 경찰이 발견하면 여기 분석, 해결을 지역사회랑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자는 거죠.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통계 자료 등 어디서 마약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동네에서 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며 그렇죠. 당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각 모형을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삼각 모형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삼각 모형은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 원인론하고 예방론에서의 그 삼각 모형입니다. 그 원인, 예방에서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범죄의 자가 있어야 되고요. 범행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범죄자, 대상, 그리고 그 환경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게 삼각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삼각 모형은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 범죄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게 삼각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이런 원인을 파악하자는 거. 삼각 모형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은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을. 대응.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응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 자원과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겠죠.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내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추구하며 그 상황 범죄 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 예방 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범죄 예방이론은 범죄 예방론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25가지 범죄 예방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단계. 자, 우리가 이제 잘 제거했는지 평가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정평가랑 여기에는 효과평가가 있죠. 결과평가가 아니고 과정평가랑
효과평가가 있는 겁니다. 과정평가랑 효과평가의 차이는 뭐냐면 과정평가고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원인이 있으면 요거를 제거하면 잘 제거가 됐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는지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라는 건요, 단기적인 결과예요. 단기적인 결과. 그리고 효과라는 거는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과정은 적절했는지를 보자는 게 과정평가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요 효과가, 이 결과가 지속되는지, 요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예방이 되지만 다음에 또 반복되면, 머지않아 반복돼 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는요, 과정은 적절했는지와 그게 지속되는지, 장기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자는 거고, 단기적인 결과 있죠. 요 결과평가, 단기적인 거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평가라고 오면 틀리겠죠. 장기적인 효과와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요거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전략지향과 문제 해결을 좀 봤습니다. 전략지향, 경찰이 전략을 주도하고 시민은 보조적으로 참여한다. 문제지향, 문제 발견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나간다. 그래서 해결은 동등하게, 발견만 주도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이웃지향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